안녕하세요. 써니쌤이에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근데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나올 만한 부분이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안은 뭐냐? 자, 성희롱이 생긴 상황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응대를 잘한 요양보호사를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또는 표현했는데도 안 됐다.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잘했냐? 그렇죠.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를 보죠.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그러면은 윤리는 뭐냐? 그렇죠. 도덕이에요. 도덕.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좋은 말이죠. 우리가 공자님 같은 좋은 말, 군자와 같은 좋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는 중에 그렇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세민 아파트 산다고 하대하고 비싸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잘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요양 대상자가 한 결정을 존중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성실히 수행한다. 그렇죠. 이게 세상이 많이 이렇게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이런 세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이 덕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실한 사람과 성실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막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으로도 이제 조무사를 구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스님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에도 첫 번째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분 성실하세요? 좀 성실하신 분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실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그렇죠. 지금 살기가 다 어렵죠.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고용주는요. 이래요. 좀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 똑똑하지만 어떤 요령을 피우고 똑똑하지만 이게 고용주의 말을 이게 잘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말대답하고 사사건건 태클 걸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이러면은요. 고용주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지만 일을 배우는 능력은 좀 느리더라도 성실해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그분이 일을 다 배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성실하면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똑똑한 직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국민성이 성실하십니다. 매우 성실하죠. 그리고 유교 문화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 CCTV가 없는 곳이 없죠. 직장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에 일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CCTV가 막 널브러져 있지 않았단 말이죠. CC가 나를 보든 안 보든 그거와 상관없이 늘 성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CCTV가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인해서 많아지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분이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를 늘 감시당하고 있다는 이것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CCTV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늘 성실하다 보면은 그렇죠. 내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는요, 큰 일을 맡겨요. 하지만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실히 수행하고 내 일과 관계된 결과 중에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잘 보고하도록 한다. 혼자만 알고 퇴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그쵸. 나의 상관이 알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잘 보고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잘 습득하고 배우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외모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깨끗한 외모, 그 다음에 단정한 외모, 그 다음에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예쁜 태도.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 돌보는 사업자, 그렇죠. 간호사든 조무사든 요양보호사든 그리고 의사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곳은요, 더 많이 상냥하고 더 많이 싹싹해야 돼요. 자, 우리의 상냥하고 친절한 예의 바름이 나의 상품이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엄마에게서 받았던 서비스, 엄마의 그 정성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세상으로요? 그렇죠. 불효자의 시대, 노령의 시대, 그 다음에 독고의 시대. 이 시대를 맞이해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 항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무상으로 받았던 그 엄마의 정성을 이제 세상이 직접 서비스란 이름으로 코스트를 매기고 나의 서비스를 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제품에만 LG가 있고 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서비스에도 명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식상한 서비스 말고 나만이 갖고 있는 미소, 나만이 터득한 기술,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더없이 좋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나의 자본이고 내 건강한 몸도 나의 자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도 자본이냐? 그렇죠. 나의 상냥한 미소와 싹싹한 말씨, 부드러운 언행이 바로 나를 먹여 살리는 자본이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미소, 항상 일정한 태도, 이런 태도가 보장이 되어야 나의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자본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그래야 계속 노인 대상자로 하여금 나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나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대상자가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지만 나는 반대로 개똥이님 서비스 끝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선생님이 아니면 서비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고 찾아주는 곳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언제 그만두나? 왜 이렇게 출근하는 거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죠. 자, 내가 그 사업장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사업장을 흥하고 번성하고 번창시키고 언제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 시설에서 급여를 더 드릴 테니 우리 시설에 와서 일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러브콜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쪽 요양보호사도요,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얼마나 애를 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등급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시키시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대상자도 교육시키죠, 보호자도 교육시키죠 하다 보니까 얼토당토 않은 일을 시켰던 그 나쁜 그 행태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로 처우가 좋아지고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복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막 어린아이들에 대한 복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막 쏟았는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복지에 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국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국가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바로 그 뒷면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다. 이 장기 요양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은요, 이 시설장이 아니에요. 오너들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덕을 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뭐냐? 케어 매니저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을 했고 그 직업의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만 믿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꼭 내 남편이어야 된다. 내 남편은 60살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철밥통이다. 이런 개념이 다 깨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죠.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먹여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밥통이 깨졌죠. 그런 공식이 깨졌죠. 직업의 수명은 짧아졌고 사람의 수명은 길어졌고 유병장수의 시대는 열려버렸어요. 그러니 직접 서비스만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믿고 살았던 그 부인들이 남편이 실직하는 일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버튼을 누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언제 나 대신 인공지능에게 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별로 큰 쓰임이 없을 거라고 그때 그 당시에 시간이 있을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패스해 놓으신 분들이 이제 농 속에 넣어놓고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꺼내 들고 밖으로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시설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요양보호사 한 분을 채용할 때 여러 명을 놓고 면접을 보는 일이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쪽 세계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도 단정히하고 이왕이면 상냥하고 싹싹한 요양보호사를 뽑고 싶다는 게 이 고용주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되셔야 이 면접장에서도 이 좋은 인상으로 뽑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쪽 세계에서는 상품이다. 그래서 내 상품의 가치를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는 본인들에게 달려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근할 때 그렇죠. 죄송하지만 쓸개와 자존심은 좀 집에다 내려놓고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신 분들은 이기적이에요. 그 이기심을 견디려면 이 자아가 너무 강하시면 이 이기심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살아온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는 그 조바심이 있어서 항상 나부터 해줘, 나부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요. 나부터. 왜 나부터 해주지 않냐? 왜 나만 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틈을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고 막 이렇게 이렇게 복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사 내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데, 아우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아우 자존심 상하네, 이러려고 자격증을 딴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을 자꾸 들으시면은 이쪽 사업장에서 직업전선에서 오래 살아남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성은 갖고 오시고 아줌마다운 생각은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8번에 보시면, 그렇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이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야야, 우리 오늘 시설에 땡땡이 교회에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입소하셨다? 이런 말 나가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대를 발견했거나 학대의 정황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막 팁을 달라고 한다든가, 집에 가게 택시비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자, 그러면 11번에 보시면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이 말은 왜 나왔냐면요, 이제 이런 것도 전직이 대체로 아줌마였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을 나간다고 해보세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런 일이 흔히 발생을 한대요. 아유, 어르신, 제가 말했잖아요. 물건을 쓰면 꼭 이 자리에다 놓으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싫어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르신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막 조정하려고 하고 이런 행동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윤리적 태도. 자, 요양보호사는 그렇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한 우리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돌보러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케어 매니저예요. 직접 밀착해서 케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인지가 좀 저하가 되고 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된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질질 흘려요, 더럽게. 옛날에 학교 선생이었다면서요. 편마비가 오면 당연히 침을 질질 흘려요. 왜냐하면 그 마비된 쪽에, 그렇죠, 신경이 내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꼴딱꼴딱 잘 삼키는 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연화곤란이 생기니까, 그렇죠, 침을 질질 흘리고 빨리빨리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퍼뜩퍼뜩 좀 먹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안 보이세요?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잘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 모든 직업인은 다 이런 태도를 갖춰야 돼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유, 내가 이 일을 잘할란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6개월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하면서 이제 그 자체에서 보수교육 받아요. 국가에서 하는 직무교육 받아요. 이러면서 또 연륜이 쌓여요. 경력이 쌓여요. 그리고 나면은 막 이제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잊어버리고 조금 오만해지고 좀 이제 나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프로지? 막 이래가지고 좀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일은 항상 우리의 최대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것은 성실이다. 성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내가 학벌이 좀 많지 않더라도, 내가 재산이 좀 많지 않더라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나를 지켜주고 나의 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의 성실이다. 성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나의 무기이다. 그래서 성실하신 거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기를 치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쳐야 된다는 거죠. 사기 치는 게 내 직업이야. 그러면은
열심히 해야죠. 그걸 직업으로 삼았으면. 사기치다 안 치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나 사기꾼이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꾼이라는 것은요, 그쪽 세계에서 뺨을 후려칠 정도로 내가 대단하다, 나는 그쪽에 대해서 프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케어에 대해서는 따라올 자가 없어. 내 앞에서 요양을 논하지 마. 내가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짬밥이 얼마고 내가 그쪽에 대해서 딴 자격증 공부가 얼마인지 알아? 이러셔야 되죠. 그래서 진정한 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 갖고 내 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렇죠. 우리는 성실하면 어디 가서나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죠. 3D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사는 많지만 성실한 요양보사는 또 드물어요. 그래서 내가 성실이라는 그 무기를 장착을 하면 어디에서든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은 10번을 1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에 가시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 파트, 복지 파트, 조리 파트, 물리치료 파트, 사무 파트, 이렇게 다양한 조직하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조해야죠. 근데 이 협조가 왜 나왔냐? 그렇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평균 나이가 57, 8이에요. 젊어봤자 51, 2이야. 그러니까 인제 간호대를 나온 새출내기 간호사는 정말 자기 딸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관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개똥이님, 욕창이 생길 것 같으니까 체위 변경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네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진짜 저 어린 것이 그냥 따박따박 명령질이야. 야, 우리 딸은야 너보다 더 똑똑해서 2대 나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요양병원에는 이 나이가 어린 간호사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양보호사 이 세 분이 작당하면요, 간호사 하나 그 물 먹이고 그 찍어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50이 넘으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천하무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조직의 쓴맛과 단맛을 보셔야 된다는 건데, 그 조직의 가장 첫 번째는 명령을 잘 따른다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면 어린 것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몇 살인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이쪽 사업장에서 살아남지만 자꾸 눈을 부릅뜨는 분은 이쪽 사업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시작하시고, 나는 죽어도 내 선생님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공부하신 걸로만 이제 만족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업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와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런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루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교육, 직무교육이라고도 하는데, 그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가장 싫어하는 그 집단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보수 교육 이외에 시설장님이 이 교육을 좀 받으면 우리 시설 대상자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교육 좀 오픈날 받고 오면 안 되냐? 그러면은 막 싫다고 그래. 수당을 준대도 싫다고 그래.
김치 담아야 된다, 뭐 가족 행사가 있다, 막 뭐 교회 부흥회가 있다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근데 이런 교육을 오히려 막 보내주는 시설장님을 만났다 그러면 땡 잡으신 거예요. 진짜. 왜냐면 이 교육은 어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좀 도망을 다녀야 되는 처지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막 짐을 이고지고 싸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된 저력이 뭐냐? 그러죠. 교육에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이런 직업이 많았죠. 왜냐하면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돼. 지금 막 급히 막 배를 타고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그럴 때, 그쵸? 내 간단한 소지품만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 몇 년 살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했어. 하지만 그거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고 가서 또 그쪽 가서 또 자기 재산을 또 늘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가진 것은 도둑도 뺏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 도둑질 빼고는 다 배우는 게 좋다. 할 줄 알아야 면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저를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는요, 저를 정말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솔직히 막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어린 나이인데, 이 시장을 가시더라도 저를 꼭 데리고 가셔서 돼지고기를 구별하는 방법, 소고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다 가르치셨어요. 조기와 부서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중에 잘 살게 돼서 식모를 두고 산다고 해봐. 그러면 네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식모가 돼지고기 사와서 소고기 사왔다고 너를 속이고, 응? 그 다음에 부서를 사와서 조기 사왔다고 속이고 하면 너는 꼼짝없이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막 저한테 이렇게 할머니가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다 알려주려고 하셨고, 정말 이제 제가 많이 버거웠어요. 저는 나가서 막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옆에다 붙잡아 놓고 온갖 살림살이를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혹독하게 그 배웠던 그 지혜가 제가 살아가는 또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교육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다른 지역에서 있다. 그럼 막 달려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도 이왕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 직업으로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이왕이면 프로가 되세요. 이왕이면 진짜 꾼이 되세요. 꾼.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왔네요. 6번에 끝없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 예쁜 말로 무엇을 형성한다? 신뢰감. 이 신뢰감이라는 거를 라포라고 해요.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 관계. 그래서 이제 대상자와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라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리를 말해요. 고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내 서비스를 받는 요양 대상자와의 이 고리가 잘 단단하게 연결이 되는 것, 그것을 라포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관계가 끊어져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이 고리가 끊어지면은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내가 있잖아, 이제 네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믿어. 이거는 이제 2판 4판 났다는 얘기예요.
실내고 라포고 나발이고 다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부부관계가 끝나고 친구 사이가 끝나고 이제 그 형제간의 관계도 틀어지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른 태도와 바른 몸가짐,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그렇죠, 몸무게의 8알이 입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거운 입이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나를 돌보는 우리 요양쌤은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을 하고 다니지 않을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요양보호사인 거죠. 그런 요양보호사 쌤에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정말 복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 6번, 2번, 밑에 2번을 보시면은요. 그렇죠. 대상자 집에 갔어요. 방문 요양 나갔는데, 그렇죠. 대상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퍽 하고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다음에 내가 와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시니 오늘은 일단 가고 내일은 언제 오겠습니다 하고 메모를 남겨두도록 한다. 이게 바로 전문가다운 행동이에요. 그냥 핑 오면은 요양 대상자가 그렇죠. 아, 우리 집에 안 왔어. 오늘 결근했나 봐. 내가 저기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온 적이 없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증빙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를 남겨놓는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에게 아이 같은 말, 명령하는 말,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록 치매가 있어서 좀 오락가락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7번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죠. 이제 기관의 장 모르게 이제 내가 별도의 뭐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따로 받는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렇죠. 그 11번에 보시면 그렇죠.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대상자의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인 생활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 그거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8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언제든지 사고가 났어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양 선생님들은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의 포지션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보고만 잘해도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런 말도 있어요. 요양보호사의 그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차라리 연결을 해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끄끄거리는 거 보니까 그 위암인가 봐요. 아, 우리 언니도 그러더니 죽었쇼? 그 헐떡거리는 거 본 게 그 폐암인계비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니 죽었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 병원에 모시고 간다.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이런 게 답이에요. 자, 우리는 선무당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준수를 한다. 준수라는 말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그래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잘 따르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정확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잘 모르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거나 아리까리한 것은 항상 보고하고 정확히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학대를 받는 것 같거나 또는 학대를 당한 것을 목격을 했어요. 자, 학대에 대해서만은 정답이 어디까지 신고냐? 의심까지 신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과 윤리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